이 같은 AI를 활용하더라도 결과에는 참 많은 또 차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가 축구 잘하려고 그러면 같은 팀으로 구성됐을 때도 어떤 감독 하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 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네. 큰 기업에 다니다가 창업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결심이거든요. 100이면 100은 다 후회를 해요. 진짜요? 네. 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모든 제품에는 있어요.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회사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KOC 권재중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OC 권재중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KOC는 혹시 어떤 곳이고 혹시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KOC라는 거는 창업 생태계에서 근무하는 종사하는 그 카이스트 동문들의 모임인데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창업한 사람들, 또 관련된 교수님들, 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들, 그리고 이제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사람들, 창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AI 매칭 센터를 또 설립하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설립을 하시게 된 건가요? 글로벌 컨설팅 폼이라고 그러면 이제 맥킨지라든가 그 BC라든가 뭐 여러 개 이제 글로벌하게 유명한 컨설팅 폼들이 있는데 컨설팅 폼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러면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주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런 글로벌 컨설팅 폼으로부터 컨설팅 받는 그런 회사들은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라든가 이런 굴지의 어떤 대기업, 대그룹 같은 경우가 아니면 뭐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 폼으로부터 컨설팅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한 컨설팅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적은 비용에 좋은 어떤 컨설팅 가이드를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있는 글로벌 컨설팅 폼들은 네. 컨설팅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났는데 저희는 컨설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컨설팅 받은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계속하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 너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1세대 또 이렇게 기술 투자자신데 과거의 그 IT 붐과 현재의 그 AI 붐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I가 이제 모든 사람에 접목된 네. 그 산업혁명을 우리는 그 3세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도입된 산업혁명을 우리는 4세대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네. 3세대 AI 그 산업혁명 때는 AI 기술이 모든 산업에 1대1로 들어갔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AI가 베이스가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AI가 이제 각 산업에 들어가면서 더불어서 이제 각 산업과 산업 간의 기술의 융복화가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인 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약간 느린 편이었는데 AI가 접목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벤처 사업 팀장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엔 또 VC로 또 옮기셔가지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또 위치에서 계셨는데 이 대기업에서 보는 어떤 기술과 이 스타트업에서 보는 어떤 기술, 또 거기에 대한 차이점도 있을까요? 우선 대기업 관점에서는 그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또 신사업 창출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B2B 개념으로 일단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B2B 개념의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내가 그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그 회사가 전략 협력 관계를 맺고 우리의 기존 사업이 경쟁력이 올라갔느냐, 신사업 창출할 때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이제 투자 수익률보다는 더 크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 투자하는 쪽은 우리가 CVC라고 보통 그러죠. 네. SI 투자, CVC 투자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어떤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FI라고 그러죠. Financial Investor라고 하는데 Financial Investor는 그 어떤 사업 협력 개념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몇 년 후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올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 같은 경우는 B2B 개념으로 네. 사업 협력 측면이 중요하지만 그 FI 관점의 VC 투자는 네. 뭐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B2B도 될 수 있고 네. B2C도 될 수 있고 B2G도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죠. 여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AI 시대에는 이제 작은 이제 기업들도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AI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네. 대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작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로부터 한테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과거나 AI 시대나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 AI를 잘 활용한다는 평가가 그 실제 기업의 어떤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이건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AI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의사결정 자를 얻을 수 있냐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상당히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할 때도 네.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다 더 양질의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실제로 AI 도구들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네. 제가 AI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챗 GPT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네. 제가 쓸 때마다도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치가 네.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용으로 쓰고 있지 뭐 그분에 대해서 그걸 믿고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네네. 이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 네. 의존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각도 네. 드는데 그리고 뭐 많은 뭐 후배 또 그 창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조언을 이제 구할 것 같아요. 이게 딱 보시기에 기술은 정말 압도적이지만 어떤 비즈니스 감각이 좀 부족해서 좀 고전하는 그런 후배 창업자들한테 선배님으로서 또 혹은 이렇게 투자자 관점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뭐 뼈아픈 어떤 조언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 고객이 원하는 그런 그 제품을 구현시키는 데는 기술이라는 건 한 가지 기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술이 고객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일단은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제 제품 개발할 때 삼성전자가 제품 개발할 때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그 상품 기획을 해요. 그 상품 기획하는 게 뭐냐면 네.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냐, 또 시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에서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품 개발을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뭐냐, 어떤 그런 페인 포인트를 갖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를 갖다가 그 조사를 해서 네. 그걸 개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관련된 또 다른 기술도 접목시켜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 기술을 보다 더 업데이트 시키거나 그 기술을 포기하고 유사한 다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제품에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네네네. 기술은 좋은데 네.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이 뭔가 이제 약간 떨어지더라도 시장과 고객한테 팔리는 물건이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 제품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데요? 그럼 당신이 살 겁니까? 글쎄요. 라면 그 제품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술을 갖고 제품 개발할 때는 고객이나 시장에서 이때 사겠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가 있는 제품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객의 눈을 이해하는 그렇죠. 거에 예. 더 많은 시장과 치열한 고객, 분석과 고민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그런 그 제품을 갖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참 뭐 AI를 활용하는 뭐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 같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이 결과에는 참 많은 좀 차이가 존재하고 예. 있잖아요. 이러한 차이는 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가 축구 잘하려고 그러면 스피드라든가 네. 아니면 뭐 유연성이라든가 순발력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배우느냐, 네. 어떤 코치한테 배우느냐, 그리고 또 같은 팀으로 구성됐을 때도 어떤 감독 하에서 우리가
어떤 전수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CEO, C 레벨의 어떤 그런 그 자세와 역량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좌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네. 뭐 이제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까지 수천 개의 기업을 좀 심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투자자의 어떤 촉이 네. 그 AI 알고리즘보다 좀 앞선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럴 네. 때는 언제가 좀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벤처 투자 1세대들한테 이제 지금 나 거의 은퇴했지만 네. 전역자에서 물어보게 되면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했냐, 1순위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 보고 했다.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도 결국 사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경영 역량도 사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뭐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가 사람에 대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은 AI가 그 CEO라든가 C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이랄까 자세랄까 인품이랄까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럼 회장님 보시기에는 그 한국형 그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자본력의 한계를 뚫고 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이건 챙겨야 되는 필살기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I 분야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넓기 때문에 AI 업체로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픈 그런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 분야에 잘 적용을 해서 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생태계에서 AI 이 업체들하고 붙는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약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픈된 알고리즘을 갖고 내 사업에 그 적용을 해서 AX화 시키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AX화 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인프라는 다 틀리거든요. 생태계는 틀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떤 글로벌한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냐를 갖다가 잘 분석해가지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 내가 부족한 부분 밖으로부터 끌고 들어와서 글로벌하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지. 그런 기업들이 많은 회사가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 물론 전략적 협력 관계는 있지만 네.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 그 어떤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잘 키워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라든가 창업 생태계 관련된 인프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는 봐요. 예. 다행이네요. 예. 네. 제가 바라보는 이제 관점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창업 생태계의 어떤 지원 기관이라든가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업 경험을 많이 갖고서 그 뭔가 기업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실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크게 본다면 액티브 지원 기관이냐 투자 기관이냐 아니면 패시브 지원 기관이냐 투자 기관이라고 그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원 기관은 엄청나게 약해요. 네. 그렇지만 투자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스타트업을 경험해가지고 엑시테가 돈을 갖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키우는 그런 액티브형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그 VC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기업에서 어떤 한 분야만 담당에다가 이제 그 나와서 뭐 과장이나 차장이나 뭐 임원 초기 때 나와서 벤처 투자업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걸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투자 기관이라든가 지원 기관은 네. 패시브형이다. 그러니까 그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투자해 놓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밖에 아직 안 돼요. 오히려 패시브 투자 기관이 이제 투자한 다음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 코치할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가 이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액티브한 그런 지원 기관을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숙제인데 그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그 경험이 있는 그런 네.
큰 기업의 임원이랄까 아니면 창업했던 창업자들이 이제 투자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시간이 가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 오셨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팀은 진짜 되겠다. 이 팀은 정말 느낌 다르다. 그런 팀도 혹시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 삼성전자 이제 벤처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책임 맡고 있었을 때, 그 미국 보스턴에 있는 스탈런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어요. 거의 네. 저희가 한 3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3, 4년 후에 저희가 한국 돈을 한 500억 정도로 회수하는 그런 그 캐피탈 게인도 많이 얻었지만, 삼성전자에서 통신 시스템을 이제 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 KT라든가 SKT라든가 미국에 있는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뭐 여러 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제 통신 시스템을 판매하고 한 그런 그 사업부였었는데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 과거에는 이제 말과 데이터였거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네. 과거에는 이제 보이스 통신망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통신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게 이제 PSTN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이제 PSDN망을 하던 그런 회사였어요. 여기는 데이터에다가 보이스를 실으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던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한테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했었죠. 너무 잘한 투자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우리가 발굴해서 그 회사에 가치를, 접목시켜서 네.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뭐 보람도 그 느끼시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그런 저희 팀원들도 상당히 좋아했죠. 네, 그랬을 것 같네요. 네. 회장님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떤 기준 3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시장과 고객이 사고자 하는 그런 그 제품에는 네. 이 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도 있고 솔루션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뭐 이제 부품도 있고 뭐 이런 뭐 그 완제품도 있겠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모든 제품에는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페인 포인트가 이런 기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성능이 이 정도로 올랐으면 좋겠냐 그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그 고객과 시장이 느끼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회사냐가 이제 중요해요. 예. 그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페인 포인트를 끄집어냈을 때 그거를 사업화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이 안 됐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뭔가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조직이냐를 갖다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됐을 때 그 페인 포인트가 현재 있는 그런 제품 대비 새로운 밸류를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그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상에 현재 현존하는 물건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냐. 첫 번째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뭔가 시장과 고객에 그 팔릴 수 있는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짜 세 가지네요. 그러면 사실 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그 창업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창업가를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역량이나 뭐 태도 이런 게 있을까요? 큰 기업에 다니다가 창업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결심이거든요. 어려운 결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창업한 사람들 보게 되면 내가 왜 창업할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이면 100은 다 후회를 해요. 진짜요? 일반 뭐 학교 다니다 창업한 친구들도 보면 그만큼 창업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용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한테 창업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잘할 것 같아요? 어렵거든요.
개인의 역량을 잘 알고 거기에 걸맞는 그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창업하는 사람들이 과신이에요, 과신. 나는 저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그런 큰 사업도 있고 또는 돈이 적더라도 뭔가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에 맞는 그리고 또 본인이 잘하는 그런 그 분야 그리고 본인이 꼭 한번 밤을 새우면서도 해보겠다고 하는 분야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팬시하고 뭐 그 매출액이 뭐 시장이 큰 것보다는 시장이 작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밤을 새워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 아이템을 갖고 한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단 그게 이제 그 현존하는 그런 물건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그런 제품이어야만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 회장님의 앞으로의 어떤 목표와 계획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아직은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이제 선진화되는 뭔가 좋은 어떤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KOC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 카이스트 동문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수익 모델도 피보팅해주고 경영을 하면서 개발과 제조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가능한 한 우리 KOC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카이스트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동문 기업들이 이제 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돼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 부강해지는 거고 또 그런 기술이 또 인류사의 어떤 그 뭔가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어떤 그 창업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그냥 지원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게 제 어떤 희망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OC의 권재중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